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하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까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장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습기가 많아지면 또다시 우리 불청객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뭘까요? 바로 모기겠죠. 자, 모기가 상당히 집안에도 많이 요즘은 돌아다니고 하던데요. 자, 거기에 대한 퇴치법이 있답니다. 어떤 퇴치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밝은 색상의 옷에 또 싫어하지 않을까요, 모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피 방향제를 쓰면 효과가 높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마지막에 집안의 물기를 제거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뚱뚱한 사람 주변에는 모기가 많이 다닌다.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씻으셨죠? 자, 중국인들이 가장 안 씻기로 유명한 민족이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씻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 부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청량함을 가지고 모기도 퇴치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선상클럽 지금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코스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코스피 지수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07% 상승한 2077.19포인트 자, 상승 중입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수급들 특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이 402억 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현재로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도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346억 원 역시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강합니다. 현재 1.8% 상승 중이고요. 자, SK하이닉스는 0.91% 상승한 4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자, 지금 이제 전력 가격 인하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강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전날이었죠. 현대차를 시가총액 4위 종목이었던 한국전력이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다시 또 3위권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 여전히 0.3% 상승한 시가총액 4위 기록 중입니다. 제일모직은 3.49% 상승 중이고요. 1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역시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서 0.13% 소폭 약세네요. 39만 3,500원에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1.44% 상승 중, 네이버 0.79% 상승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이제 바닥권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인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1.2% 소폭 반등 나오면서 2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 SDS입니다. 1.17% 상승한 2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 오랜만에 반등이네요. 2.2% 정도 상승, 2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24% 소폭 반등이고요. 신한지주 2.48% 상승하면서 41,250원에 가격을 형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아차는요 0.55%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그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장중에 2070선을 돌파했다라고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현재 207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켜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진행됐다가 이후에 소폭 매도로 일단 전환이 된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매도폭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 즉 매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전환됐네요. 현재 11억 원 지금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이 업종을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증권주인데요. 자, 증권 업종들, 업종 안에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증권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입니다. 현재 6%, 정말 강하네요. 지금 15,750원이고요. 삼성증권 3.5% 상승 중, 그리고 NH투자증권이 5%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전부 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증권주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전날이었죠. 바로 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이제 구제금융 개혁안을 제출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이제 그동안 포기할 수 없다던 연금 개혁안이 또 포함이 되면서 그리스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시장에 반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또 가장 강한 시세를 발휘하는 게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증권주 바닥권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관심이 분명히 필요한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증권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정고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이번 반등을 위안 삼아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전반적인 동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그리스 그렉시트에 대한 또 우려감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기대감, 그리스가 합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증시, 미국 증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0시에 펼쳐질 이제 중국 증시가 또 중요한 부분으로 또 작용을 할 텐데요. 또다시 어떤 변곡점이 우리나라에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중국 증시의 향방 자체 우리나라를 마지막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실 텐데요. 자, 코스닥 현재 포인트 738.22포인트로 0.49%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00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외국인이 9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84,900원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카코가 106,900원 0.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가 2.9%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1.8%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파라다이스가 1.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로엔이 오늘 2.4%대 강세, 그리고 GS홈쇼핑이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바뀌긴 바뀌었나 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바이오 제약, 그리고 콘텐츠 업종이 눈에 많이 띄는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특징 종목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자, 오늘 5.6%가 하락을 하면서 91,000원으로 5,400원이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 레이저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대만양에 대한 매출 자체가 조금 부진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오늘 5.6%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예스24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0.7%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1,300원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한 주요 이유는 바로 동아출판 주식에 대해서 200만 주를
바로 한세 S24 홀딩스에 넘기겠다라는 소식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매각 소식 그리고 M&A 편입 소식이 꾸준히 듣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조금 얻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잉여 자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기업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변곡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 어느 순간에 급등과 급락이 상당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요즘 시장인데, 자, 변동성이 클 때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만 안 내시면 주식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153-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상당히 더운 날씨가 또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크게 타올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MC넥스 매도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2, 1. 자, 일단은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자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 자, 올라가는 종목을 쉽게 파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냐면 48,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48,000원. 예, 요 자리죠. 오늘 샀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물렸다가 오늘 갑자기 수익으로 이제 풀려나는 날이고, 자, 요걸 보셨죠?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부분인데, 자, 요런 자리죠. 2번, 3번. 요 자리에 물렸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고 오늘 강한 양봉이 형성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고 있을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 누굽니까? 자, 이 누굽니까 하면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다들 대답하고 계시죠? 누구예요? 자, 얘네들이죠. 네? 자, 티가 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오늘의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겠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상승세 자체는 6월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는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실적 부분을 미리 이 주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지금 매수세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내부자의 정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업 탕방일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MC넥스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종목은 다행히도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익절가 형태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중요하듯이, 자, 요 봉 보이시죠? 요 봉 자체, 그리고 요 자리 자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력봉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의 평균 단가는 45,000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상승, 그리고 오늘의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아직까지 뉴스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6월 22일, 어제 4시에 민동욱 대표 1만주 장내 매수, 이 뉴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장 끝나고 4시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 뉴스를 본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가 권역에서도 매수를 하네. 이 종목이 더 가겠구나.
오늘 양복 뽑아내면 진짜 가는갑다. 더 가는갑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호재는 발표됐습니다. 맞죠? 얘는 여기서 정말 이 주가가 좋다면 만주만 사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만주만 사지 않죠.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이 상승 어느 정도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상승이다. 그럼 밑에 있던 이 부분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종목 일단 이 상승을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난 다음에 자 익절가 자체는 얼마를 잡아드리냐면 이 가격 52,000원, 52,000원대를 익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이익 실현, 그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투자 판단 자체는 역발상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베이직 하우스 매수해도 될까요? 838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이랬습니다. 자, 지금 자리라면 베이직 하우스는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지금 베이직 하우스가요. 최근에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기관들 쪽, 투신들, 금융투자에서 너무 많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또 많이 빠졌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수 가담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좀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직 하우스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라이언프 자산운용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을 장내 매도하면서, 보유 비중이 좀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이제 눌림목이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바로 전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봉이 이제 두 번째 양봉 오늘 뽑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말이죠. 베이직 하우스 국내 내수 경기, 그 내수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내수 소비 위축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 대한 이제 적신호가 한번 켜졌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좀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회복 신호가 잠깐 보였다가 또 다시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국내 내수 경기가 사실 좋아져야 베이직 하우스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베이직 하우스는요, 국내 쪽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 기준, 잣대를 놓고 보기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확대를,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직 하우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77%, 78%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중국 부분 매출이 발생이 됐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대로 이제 올라선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매출 쪽이 가장 늘어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중국 부문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이직 하우스는 지금 당장 어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차트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의미 자체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싸게 사는 그 기준을 차트로만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가치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베이직 하우스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분명히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오늘 올라가다 좀 눌렸어요. 15,150원 정도 자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갔다 한번 눌리고 또 올라갔다 눌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온다면 15,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0원 가격대에서 접근하시고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이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단기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부분 성장성이 또 가미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베이직 하우스의 적정 2차적인 목표 주가는 22,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 베이직 하우스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 매수해도 될까요? 844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사지 마십시오. 이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게임 하시나 안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컴투스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게임 산업은 사실상 이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입 장벽 자체는 항상 게임 자체는 낮게 어느 정도는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임이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가 잃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뭐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 또 게임 산업인데, 자,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 이 상황, 바로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1만 2,600원, 바로 15% 할인율을 매겨가지고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공모를 받으시지 그랬어요. 11만 원, 지금 11만 공모를 하다가 유상증자 받으면 이 11만 2,600원인데 굳이 이거를 13만 2,700원을 높은 가격을 15,000원 더 주고 그 한 주당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은. 그리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발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안정세를 찾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투자 금액으로 그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를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지금 사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벽산 매도해도 될까요? 88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자,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벽산.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뭐 얘기가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지금 달리는 말에서 지금 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벽산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약 4거래 정도, 오늘까지 약 4거래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겸비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서도 이제 어떤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실적을 겸비하고 실질적으로 업황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면 단기에 수익을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 수익을 좀 더 키워가시면서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네, 중요한 건 9,350원에 매수하셨는데, 사실 저는 벽산을 질문을 하셨을 때 당연히 수익이라고 했고 수익일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시기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 주가 낮은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8,900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9,350원이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일단 고가권에서 너무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위치상 선택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벽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벽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없을 테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산 뭐 천장재라든지 또는 이제 뭐 단열재 우리가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이죠. 이 자재들을 생산하고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벽산이에요. 천장에도 역시 이제 벽산의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외장재라든지 또 내 바닥에도 역시 이제 벽산의 제품들이 들어갈 텐데, 일단 벽산 이 전반적인 그 제품을 보더라도 딱 떠오르는 어떤 이제 산업 분야가 있을 겁니다. 바로 건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 때문에 사실 건설 경기가 조금은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전에 불과 1, 2개월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같은 데 가면 이제 떴다방이 이제 다시 한번 출몰하면서 정말 많은 붐을 이루기도 했었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이 확산 이제 소식이 들리면서 바로 싹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확산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이고 그에 따라서 역시 떴다방도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벽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은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뭐 벽산 단순하게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 시장 역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벽산 지금 현재 주가 위치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달리고 있는 말이에요. 굳이 지금 내리실 필요는 없고요. 달리고 있는 말 잠깐 멈춰 있지만 다시 한번 달리는 그 기회는 분명히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키워가시는 관점에서 끌고 가시면서 저는 11,0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11,000원까지 일단 한번 끌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무화학인데요. 무화학. 네. 예, 무화학.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좀 높은 가격에 샀어요. 57,500원이요. 어제 사셨네요. 어제는 아니고 예.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예, 57,500원.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예요. 30%요? 네. 추천받으셨네요. 네, 여기 주식 챔피언이라고 프로그램에서 하고서 그날 바로 샀는데. 어머니, 그래 얘기하면 제가 이 종목을 나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다들 그래요. 뭐 알고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네.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판단이 흐려집니다. 네네.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은, 저는 일단, 당연히 팔아야 되는 의견을, 예스죠.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네. 자, 무화학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소주가 요즘 인기라고 그래가지고. 맞죠. 무화학에서 처음처럼 이제 수나리, 이제 네. 그게 유자향입니까? 그게 나왔다면 또 무화학에서 좋은 데에서도 뭔가 한 개 신제품이 나왔죠. 그러면서 블루입니까? 그 이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두 기업이 처음처럼 롯데죠. 롯데도 그렇고, 지금 무화학도 그렇고,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이런 주정 관련 업체들이 오르는 이유는, 이 판매량이 증진되는 것 자체는 실적에 당연히 엮일 수도 있겠죠. 그 실적 자체는 또 8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보다는 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반영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맞겠고,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매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예. 글쎄, 추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샀어요. 추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셨고요. 네. 일단은 여기 고가군역 자체는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예. 이 종목군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만원대, 3만 5천원대 머물러 있던 주가인데, 그게 지금 61,900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포의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요 가격대에서 매집이 되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벌써 50% 수익을 거둔 상태예요. 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팔고 나가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그때는 또다시 묶여가지고, 예전에 이런 주가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네. 이런 부분, OCI처럼 이렇게 제대로 꼭지를 잡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 주가 자체는 일단 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 발표되지 않는 호재가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신에 익절 가격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신데요. 네. 자, 오늘의 이 상승 전에 6월 22일날 상승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파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59,500원 자체를 익절가로 잡으십시오. 지금 매수가가 57,500원이신데 네. 59,500원, 6만원대가 깨지기 힘든 가격입니다. 하지만 네. 그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정리하시고 넣으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소주 가격이 반영될 때까지요? 소주 가격의 인상 부분, 뉴스 자체가 발표되기 전 타이밍, 그리고 또 실적 자체가 집계되기 전, 바로 6월 말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6월 말까지요? 예. 대신에, 네. 그 전에,
호재의 뉴스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사실. 네.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일절가는 59,500원, 네. 6만 원 꼭 기억하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고가 권역에 사면 불안합니다. 예, 오늘은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텔레콤 매도해도 될까요? 2145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을 다지는 모습까지는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SK텔레콤을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8만 원이에요. SK텔레콤을 8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럼 지금 과연 도대체 그 가격대가 자, 그럼 언제 매수하신 거죠? 8만 7천 원. 90년대에 매수하신 건가요, 거의? 자, 일단 SK텔레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28만 원 정도 가격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일단 28만 원 정도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네, 비중이신데, 일단 지금, 일단 생각을 했을 때는요,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일단 뭐 조정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워낙 이제 저가용 그 요금제 그 패키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통신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의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거고, 과거에 이제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전화 쪽, 유선통신 쪽에서 이렇게 매출 비중이 발생됐고, 그 이외에 문자 쪽에서도 꽤 많은 매출 비중이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고, 이 문자류가 또 거의 이제 뭐 무료로 이제 출시가 됐죠. 왜냐면 그 외에 SNS 그 어플들로 인해서 이제 무료로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통신업체들이 지금 이런 과정 안에서 기존의 매출을 창출했던 어떤 전화라든지 또는 문자 이쪽에 대한 어떤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출시가 되고 나서 통신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했나요? 감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데이터 이용료 자체에 대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굳이 전화 요금이라든지 또는 문자 요금이라든지 이걸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통신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들은 좀 과도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KT라든지 LG 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저가형 또 어떻게 보면 좀 알짜배기 이제 어떤 상품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그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뭐 전략적인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결국은 SK텔레콤과 LG 플러스 KT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SK텔레콤과 이제 통신업체들에 대한 경우에는 주가가 또 밀렸을 때는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 나서는 주가를 다시 한번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5만 4천 원 정도 자리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밀렸다고 해서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역시 한번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과거에도 밀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나갔죠. 이번 역시 흐름도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SK텔레콤은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MPK 미스터 피자 코리아죠. 매도해도 될까요? 18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일단은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팟이라는 의견이고, 자, MPK
이걸 왜 항상 고가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실까요? 자, 3,800원에 사셨는데, 자, 저가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일전에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거를 공략을 또 한번 했었죠. 그 방송에서 공략을 할 때가 이 2,800원, 2,900원대, 요때죠. 요 가격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시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을 하고 지금 중간에 좀 빠진 상황인데,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MPK가 여기에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올라올 때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의 매장을 몇 개를 늘리겠다. 자, 올해 안에 500개까지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기대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매장이 몇 개가 늘어나 있냐? 73개가 늘어나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착을 하는 과정,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 기대감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 가맹점주 상대 영업정지 소송서 패소를 했다는 내용이고, 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곧장 어떻게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패소, 우리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분쟁이 들어갔다는 것도. 말은 얘네들이 그 뉴스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앞에서 상승 자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계획을 발표를 했을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주 인수권이 있죠. 상장 예정일이 6월 30일이고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 1,265원입니다. 거기에 발행 주식 수가 158만 1,027주입니다. 자, 상당한 금액 자체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1,200원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1,200원대 이게 상장이 딱 되고 나면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참 몇배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마음은 어때요? 팔고 싶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3,800원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방송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어설픈 이 맥점 잡기가 지금 오히려 독이 되었다가 되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분이 아쉽네요. 요거 차트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멀티플레이어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 화장품에. 한국 화장품이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14,900원에 20%예. 14,900원에 20%요? 예.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한국 화장품. 아니, 매수하고 나니까 네. 빠지는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전망 같은 게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 언제 사셨어요? 언제 며칠 사셨나요? 전에 샀어요. 며칠 전이요? 네네. 어제 정도나 이제 그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국 화장품 제조를 사시게 된 이유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네. 이제 메르스도 이제 조금 이제 진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수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코스맥스도 이제 주가 조금 밀려 내려갔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도 주가가 뭐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이제 주가 밀렸죠. 근데 한국 화장품 역시도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건 조금 더 오래됐어요, 그죠?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여파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지금 주식을 살 때 혹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실적?
네. 아니, 저는 네. 그냥 수급, 앞으로 그냥. 그냥 한번 사보신 거예요? 좀 하도,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가 떠서, 네. 이 배치를 이제 제약 바이오가 떴기 때문에, 네. 이제 화장품이 그렇게 제가, 안 되겠나 싶어요.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네네. 한국 화장품은 지금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사지 않았을 거예요. 보시면 실적이 좋습니까? 화장품 쪽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지금 실적 보면은 2015년도 올해 지금 1분기에 수익인가요? 아니면 손실인가요? 지금 손실이에요. 그쵸? 그 전에도 2013년도에도 역시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에도 역시 분명히 화장품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적자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어떤, 실적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눌린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안 눌립니다. 그리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요. 근데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전에 이제 올라갈 때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거 분명히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화장품이 된다고 하니까 화장품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한국 화장품도 분명히 같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밀리고 있다는 게 오히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솔직히.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네네. 네, 차라리 화장품주를 접근하시려면요, 실적이 경비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눌렸을 때는 접근하시면 돼요. 빠졌을 때는. 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눌릴 때 어느 정도 빠지면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라는 건 결국은 실적하고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주가가 먼저 갔다면 실적이 지금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쉽지만. 그러면 매도는 한 얼마 정도에서 매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900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14,100원, 그러니까 100원 차이잖아요. 100원 차이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늘 장중에 그냥 매수 가격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네, 차라리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있죠. 차라리 화장품을 원하신다면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저점을 다지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세요. 그러면 네. 코리아나 정도는 어떻게? 코리아나요? 네네. 코리아나도 역시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셨어요? 코리아나 화장품? 코리아나. 올해 1분기에는 일단 흑자 전환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코리아나보다는, 네,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해보세요. 코리아나 실적 한번 보이시죠, 지금? 작년에 적자 났죠, 그죠? 올해 일단 네네. 전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스맥스 한번 보세요, 실적. 코스맥스 실적 어떻습니까? 2014년도. 실적 좋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억 정도 순이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실적 증가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국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이제 두 기업 정도로 일단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정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신다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일단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신고가를 막 달려가는 종목이 만약에 내 돈으로 직접 사라고 하면 저는 못 삽니다. 예.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사겠죠. 하지만 거기에 뭐 1억, 2억, 이거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런 실적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글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빠르게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K케미칼 매도해도 될까요? 213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왜 지금 요 주가가 올라왔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기대감이죠. 기대감입니다. 자, 앞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뭐 실적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바이오 주들이 다 그래요. 네, SK케미칼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SK케미칼이 임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기업이 2년 전부터 계속적인 임상 준비를 했던 약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표 자체가 올해, 내년에 엄청 모여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은 아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거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때는 확 빠지겠죠. 대신 빠지는데 먼저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제대로 이 종목을 차근차근히 올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맥점 자리는 뭐 이렇게 이제 드러나죠. 그럼 62,000원. 그리고 지금 보면 6만원대 되는데 62,000원 자리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상당히 힘든 가격권력, 계속적인 반복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났던 것도, 자, 이런 양매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양매수의 봉을 다 한 번씩 깨고 또다시 이 양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5월 21일이죠. 결국에는 이 자리도, 양매수가 들어갔을 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갑다. 특히 이렇게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정말 뭔가 있길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왜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하냐면 이미 이 가격권역 72,000원대 자체가 박스권 하단권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 자리는 78,000원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렇게 바닥권을 찍고 이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이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결국에는 상승 과정 자체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권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홀딩 관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대신에 앞에 있는 주포 자체는 양매수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 가격대 하단권이 72,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깔끔하게 파시고 넣으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도 될까요? 339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LG 디스플레이 강력 매도입니다. 강력 매도. 자, 이거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 지금 올려주신 거 보면은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하시면 손실 나실 텐데 왜 매수하시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참 입이 닳도록. 자, 3만원대 위에서 32,000원인가요? 뭐 31,000원, 32,000원. 그때도 무수히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입니다. 매도. 네, 지금도 역시 매도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네, 더 이상 이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LG 디스플레이요. 지금 업황이 안 좋아요, 분명히. 그리고 1분기 때마다 잠깐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 보세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손 베요.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업황이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밀려내려고 했는데 굳이 이 종목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으시면 차라리 여기 고생하시는 스태프분을 위해서 피자라도 보내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절대 사지 마시고 네, 강력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중국 HSBC 6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49.6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했다는 부분이었고, 중국 증시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거였으면 전일 그렇게 6%씩 왜 뺐을까요? 바로 그게 주식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또다시 여러 가지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유한타증권 본사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에 넣으시면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강연을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강연회인데 많은 분들 오셔서 제가 그날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300석 다 채우고 싶습니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민일 매팀도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소규모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죠.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브레인멘토스 이광무 멘토하고 저하고 같이 강연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장소는요.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 나라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지하철은요. 2호선 교대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저도 좋은 전략과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셔서 좋은 내용들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